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8월 15일은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68주년을 대중가요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대중가요로 표현할 생각이세요? 그거는 네. 자유경제원에서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네. 우리가 이 대한민국 70년이 돼가는데 한국인은 누구냐? 그걸 대중가요 코드를 한번 풀어보면 어떠냐? 그 중에 건국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산업화라고 하는 굵직한 흐름, 그 민주화라고 하는 거, 이걸 세 가지 코드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70년을 한번 풀어보는 거고, 한국인은 그 코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점검해보자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느닷없이 일감 받았는데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그 대중가요의 흐름 역사를 타고 가면 1920년대로 흘러간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20년대가 너무나 까마득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때 대중가요는 어땠나요? 보통 우리 대중가요가 100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더 올라가면은 1920년대가 근대가요의 출발인데 1923년 박채선 이규생이 부른 희망가 이풍제 대상으로도 불리는 그 노래가 일본 타자의 대상. 그 다음에 윤심덕의 사회참여가 1926년도에 히트를 했으니까 거의 100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20년대 되면 일제시대 방송사가 생겨요. 그래서 이른바 대중가요가 그렇게 자리를 잡아요. 좋아하는 스타들 생겨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1차 대중문화혁명이 1920년대, 30년대에 일제시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대중가요는 한국인을 점검해보기 위한 딱 괜찮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또 흥미로웠던 게 건국의 비전을 담았다는 노래 럭키 서울 이 노래가 되게 궁금해요. 어떤 노래인가요? 우리가 현인이 1949년도에 발표한 이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럭키 서울이라고 하는 노래가 우리가 건국때 그 다음 히트한 노래야. 이 노래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어떤 분위기가 정말 잘 녹아있는 기가 막힌 노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일제시대에 가장 히트했던 최고의 노래라고 불리는 고복수의 데뷔곡 타양살이랑 너무 다른 세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에 한번 두세 개가 너무 차이 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제 판단인데, 예를 들어서 럭키 소울을 한번 보자고요. 가사가 좋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가사만 집중해서. 서울에 거리는 태양의 거리, 태양의 거리에 있는 희망의 소리. 좋아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타이프 소리를 해가지고 빌딩가에서 웃음이 소리. 너도 나도 부르자 희망의 노래. 다 같이 부르자 서울의 노래. SEU를 럭키 서울. 이야, 정말 기가 막힌 노래죠. 특히 제가 재밌는 거는 여기에 나오는 서울이 얼마나 멋있게 그려졌어요. 태양이 거리고 희망이 솟고 타이프 소리로 해가 저무는 빌딩가에서 웃음이 솟고. 자, 이거를 고복수가 34년에 발표했던 데뷔곡하고 비교해보자. 타양살이랑 불과 눈칫밥 먹던 불과 15년 차이예요. 15년 차인데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해요. 이건 벌써 어디에 뿌리를 못 내리고 떠도는 부평조시는 거예요. 고향 떠난 시민들의 부평 같은 배 신세가 혼자서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이 타향살이 굉장히 절제된 노래예요. 잘된 노래. 그러나 15년도에 발표한 이런 노래가 등장할지 꿈에도 못 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건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전벽해 놀라운 변화의 세계라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거는 네. 럭키 서울이 불려졌다고 그래서 그런 세상이 왔냐고 그건 큰 문제예요. 바로 막 전쟁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난다. 놀랍게도 현인이 그렸던 네. 럭키 서울의 위대한 도시의 유토피아 완성님은 60년대 완성. 60년대를 우리 가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적인 해석입니다. 60년대가 중요해요. 저 뭔지 알아요. 도시의 승리, 도시의 승리. 남성의 부활. 60년대는 한마디로 우리 가요사에서 100년사에서 보기 드물게 기념비적으로 도시가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도시를 움직이는 건 남자 아닙니까? 남자? 당시에는 남자. 지금도 남자가 같이 하지만 남자들이 드디어 도시를 움직이는 일꾼으로 등장해요. 현인의 꿈이 우리 현실 속에서 그대로 등장하는 게 60년대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찍어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에 이영미라고 탁월한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이 책 여러 권 속에서 이런 점을 비교적 섬세하게 디테일을 짚어냈어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그리지는 않았어요. 나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크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 60년대에 무슨 노래가 유행이 있길래 그랬느냐 보자고요. 서울의 아가씨. 서울의 아가씨 이 시스터즈가 1962년도에 히트시킨 노래인데 생각해보세요. 이미자가 그 유명한 노래 히트시킨 거 있잖아요. 헤어릴 수 없이 수많은 밤을 포함해서 이런 노래들을 히트시킨 60년대 말이에요. 아, 그게 60년대 말에. 68년쯤.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60년 전에 이런 밝고 경쾌한 노래가 이 땅에 상륙했다는 것 자체가 뉴스야. 이 스튜디오가 부른 서울의 아가씨라는 보자고요. 네. 서울의 아가씨는 멋쟁이. 서울의 아가씨는 맘대로 속이고. 서울의 아가씨는 넉넉한 아가씨. 남산에 꽃이 피면 라라라라라라. 야, 이거는 이미자가 훨씬 거의 10년 뒤에 부른 노래에 비하면 혁명이 아니야. 근데 이 안에 여자만 부른 게 아니고 네. 남자들도 일시식하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61년도에 했던 노란 샤시의 사나이라고 노란 셔츠. 굉장한 노래가 히트곡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멋쟁이 남자를 한번 연상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남자를 사랑하는 연모의 정을 표현하는 여자의 모습은 이미 전혀 우리 가요사에서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핫바지에 고무신을 시골 총각 3년이 짝사랑하는 게 아니야. 노란 샤시를 입은 세련된 씩씩한 생김에 그 사나이를 좋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유행하고 그 다음에 조금 뒤지만 패티김이 부른 서울의 찬나 이게 이런 노래들이 69년도에 유행할 때 보면 가사를 한번 연주해보자고요. 종이 울리는 꽃이 피는 새들의 노래 웃는 걸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 처음 만나서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이거는 한강의 기적을 낳은 그 시절이 경제뿐만이 아니고 서울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하고 감성이 모두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미자 노래도 히트했지만 전통적인 노래 한 곁에는 서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남자들이 등장하고 남자를 짝사랑하는 여자들이 등장하고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게 60년 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배우를 중시해요. 배우. 지금도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공포의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그래, 바이브레이션. 배우 하면은 지금도 환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클럽이 형성되어 있는데 배우 노래도 그래요. 이제 돌아가는 삼각지 포함해서 안개 낀 장충단 노래 보면 처음으로 도시의 지명이 곳곳이 나옵니다. 장충단 무원, 삼각지, 로타리, 명동. 명동. 우와. 이게 아까 얘기했던 보복수의 타양살이랑 비교해봐. 맨날 보이는 무슨 볼레방아 나오고 무슨 호황당 나오잖아. 이게 혁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들이 막상 이게 대중가요가 그러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했지 이게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하는 걸 생각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게 또 대중가요인 건데. 그렇지. 내 얘기 잘 받아줘서 고마워. 잘 웃어주고. 명사회자야. 그런데 배운 노래는 네. 두 개가 같이 있어. 전통적인 잃어버린 사랑을 아쉬워하고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의 슬픔을 그리지만 동시에 이거를 남자다움으로 뚫어버려요. 오, 상남자. 남성다운 톤으로 이 노래를 완전히 휘어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정서도 있고 남성다움이 믹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좋아하는 내판다는 배우는 한국 사람한테는 도해지 남성의 선 굵은 사나이가 등장하는 건데 다만 그게 재래식 슬픔의 정서를 조금 가지고 있다. 배우의 노래에는 남자다움과 전통적인 아픔이 같이 돼요. 배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배우만 그런 게 아니고 65년도에 나온 남일의 맨발로 뛰어라, 최근에 나는 봄이다 이런 나는 노래들은 봄이다. 정말 남성다움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최유준 노래 보세요. 와하하하. 와하하하 나는 봄이다. 일어나다 못났다 놀려도 좋다. 이 안에 남성상을 보시고 재주는 없다마는 할 짓은 다. 태산이 높다 해도 못 오를 게 무엇이냐. 험한 길 자빠져도 웃으면서 일어나. 자빠져도 코를 다쳐도 울지 않겠다. 산만 보고 올라가는 나는 봄이다. 요즘에 이런 남성다운 노래 많지 않고 좀 남자들도 여성화 되어가지고 여성화됐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야. 그런 면에서 60년대는 남성다움의 기백이 폭발해요. 그 중요한 분수령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제가 얘기했지만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이 노래도 처음으로 김추자가 부른 노래인데 보세요. 말썽 많은 김총각에서 의젓하게 훈장 달고 돌아온 군인 영웅이 등장하는 주인공 아니야. 그 사람을 반기는 어린 동생이 있고 가족이 다 좋아해. 춤추는 어머니가 또 있어. 사람이 남자가 변했어. 말썽쟁이 총각에서 어엿한 총각으로 변했고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 동시에 그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가족의 자랑 아니야. 이걸 지켜보는 젊은 여인의 마음까지 드는다. 그 다음에 동네 사람은 물론 한국인 모두도 젊은 영웅의 등장 앞에서 결속감이 생긴 거야. 그래서 군대 국가공동체 국민이 하나 되는 행복을 맛봤던 게 나는 월남에서 돌아온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이 노래 하나에 아니야. 이거를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라고 하는 거는 히트곡을 떠나가지고 60년대 우리 남성의 승리예요. 군대에 대한 신뢰, 국가 공동체에 대한 고마움, 그걸 둘러싸고 행복해하는 가족, 모든 게 담겨있는 굉장히 귀한 노래라고 봐요. 이걸 사람들이 그냥 해트김 히트곡이라고 바라보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60년대 노래는 우리 가요사의 흔치 않게 남성의 승리, 도시의 부활로 특징을 지어집니다.
그 70년대로 넘어가는 70년대로 넘어가서 고래사냥. 70년대를 상징하는 노래는 민주화를 상징하거든요. 두 개 노래가 있는 꼽아야 된다고 하면 71년도에 한 아침에서 양희은이가 부른 노래를 꼽아야 되고 75년도에 발표됐던 송창식의 그 노래 그게 고래사냥. 고래사냥을 꼽아야 되는데 두 노래를 저는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왜 그러냐. 아침 이슬은 요즘에도 시위할 때 사람들이 그렇죠. 그 노래 아침 이슬은 이제 87년도 민주화항쟁 때도 불렸던 그때는 금지곡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랬었는데 이 노래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가요하고 스타일에서 질감이 너무 바뀌어요. 은은하게 아침 이슬. 그 가사에 담긴 분위기, 어휘 하나하나 자체가 이미 60년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분위기랑 50년대랑 너무 바뀌었어요. 물론 75년도에 나온 고래사냥하고도 또 달라요. 고래사냥부터 얘기 먼저 할까요? 75년 고래사냥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정말 데이트곡이에요. 요즘도 많이 부르네요. 명곡이고 이게 이제 영화 하길종의 영화 그 바보들의 행진에 살 바꾸고 그러는데 제가 이 노래가 발표됐던 때 대학교에 75년도에 입학해서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렸는데 이 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미 박정희 키즈, 박정희 세대들이 이 노래를 좋아했고 저희 아빠 박정희 키즈는 뭐냐면 배가 좀 불렀어. 박정희 때문에 배가 불러가지고 먹고 살만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정희하고 각을 세워요. 그래서 60년대 그런 공동체, 국가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거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결정적인 이미 풍요로워진 세대이기 때문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둘러앉았네 라고 하는 그 거리감이 든다. 이미 보이는 이 세계가 그렇게 자기한테 행복하지 않아. 배가 불렀어. 머릿속에도 넘었기 때문에 내 관심이 아니야. 이게 바뀐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우리들 가슴속에 2절에 나오는 이것이 있다. 한 마리 예쁜 노래를 잡아서 그게 가장 떠나서라는 새로운 신화를 따라다니는 세대가 되거든요. 그 느낌이 이 얘기잖아요. 이 느낌이 그때 젊은이들이 목이 터지라고 외쳤지만 그 가슴 속에서는 이미 앞세대랑 10년 차이인 앞세대랑 너무 바뀐 거예요.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요사는 정말 롤러코스터가 움직이는 그런 사회라고 보는데 그거를 더 극적으로 만들어준 게 아까 얘기했던 1972년에 발표돼서 아침이슬이라는 아침이슬은 이게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대중가요의 최고의 히트곡이라고 불리지만 이렇게 오래된 노래인 줄도 몰랐어요. 그렇죠. 네. 이 노래를 여러분들하고 한참 음미해봅니다. 가사를 잘 음미해보면 이런 거예요. 긴밤 지새운 밤샘의 고민을 끝마치고 말알이 맺힌 서름을 뒤로하지. 서름이 뭔지는 몰라. 그냥 막 서러워.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저 거친 광야의 삶을 선택하겠다. 는 반항하기 전에 선구자가 등장한 주인공이에요. 노래가 보아서 우리가 불렀지만 알고 보면은 가곡 선구자보다 더 빡센 노래예요. 빡센 노래.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미 이 노래가 불려진 게 벌써 50년이 다 됐네. 71년. 그래서 유진이 선포되기 2년 전에 민주화라고 하는 새로운 코드를 좋아하는 젊은이들한테는 이런 노래가 진짜 노래였던 거예요.
그 전에 노래가 트로트였다면 이거는 이런 폭송이라고 해요. 미국의 그 유행했던 새로운 포크 뮤직을 가져와가지고 우리의 정서를 젊은 애들이 다 먹고 김민기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까 얘기한 30년대 타향살이도 40년대 럭키소울도 아니고 60년대에 산업파스텔도 아니고 70년대 민주화에서도 엄청나게 빠르고 다다다다다 이렇게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계에만 만족하느냐 바로 80년대 세계를 또 넘어가고 90년대로 넘어가고 H.O.T. 그렇지 서태지. 서태지 전에 노차사로 대표되는 민중가요가 이미 대중가요로 올라간 차싸가 공연을 찾는 사람들 이런 거 같아요. 뭐 비슷한데 좀 틀렸어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미 80년대 87년도 이후를 우리를 대표하는 세대가 돼서 젊은 애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른바 이지분만의 89년도 이지분만인데 노래 가사 제목에 민주가 나오고 참의 세상이 나오고 세상이 그때부터도 피해 저진 유채꽃이다. 유채꽃이 인천 상륙작전에 나오잖아요. 피. 피 이 땅을 피로써 지키다. 5월 이런 것도 있고 압제의 밤 벌써 민주화의 깃발이 휘날립니다. 물론 소수가 불렸지 그러나 우리 대중가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되고 이 얼음에서 인기를 얻고 가수로 등장했던 친구들이 김광석이 있었고 김광석은 노래 운동권하고 대중가요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안치환이 있었고 광야에서를 이런 사람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드디어 80년대 대중가요가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 90년대 드디어 문화 대통령 서태지가 어때요? 너무 주마간산이지만 우리 대중가요 속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했었는 놀라운 변화가 그냥 100년 동안에 주마간산처럼 달려오고 있는 건데 역동의 역사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거를 여러분만 기억하시면 뭐 궁금하신 거 있을 거고 저는 궁금한 거 있는데 한 20년, 30년 뒤에도 2016년을 돌아보면서 2016년의 대중가요로 2016년의 대한민국을 이야기해보고 그때까지 인터뷰 들라고 언제 해야 될지. 그건 사실 내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대중가요를 좋아하는 건 남자의 경우는 군대 가기 전 10대 시절의 대중가요랑 나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서 벌써 뻘쭘해져. 30대가 되면 중요한 것만 느끼는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사실 나는 77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너무 옛날 세대라서 이 얘기를 하기 나한테 버거웠어. 책을 보고서 했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대중가요에 대한 기억을 재확인 해줬으면 나한테 기쁨이지 내가 잘 실력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아니, 그리고 뭔가 거저 얻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것도 느껴져요. 그런 거? 네, 그런 느낌. 그런 거? 뭐 그랬으면 뭐 100점 만점에 120점 훌륭한 학생 150점 땡큐 또 뭐 마무리할 거 없었어? 마무리할 거? 노래 한 소절. 노래? 노래는 그렇고 네. 아무튼 대중가요를 가지고 무수한 얘기를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백인 백색인데 저는 그 노래를 건국이라고 하고 산업화라고 하고 산업화. 민주화의 가치라고 하고 민주화 그 이유라고 하고 민주의 코드로 우리 대중가요를 재해석해보고 싶었던 거지. 사람마다 다 해석하는 방법을 거짓말 100사람이 있는 그래도 오늘 해서 괜찮았어요? 네. 이쁘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